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현재 분위기 상황 속에서 약간의 프로모션을 적용을 해서 분양하는 아파트가 있다고 해서 한번 확인차 다녀와 봤습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의견을 댓글에 달아 놓으시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참고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지 않을까. 물론 다양하게 아파트의 견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으신 걸로 제가 생각되는데, 현재 오늘 보는 영상에 대해서 생각이 어떠신지 저 또한 궁금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자, 영상을 한번 여기가 봐주십니다. 지하철 3호선입니다. 예, 지하철 3호선이고요. 여기 이제 달구벌 대로변인데요. 지하철 2호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바늘땅, 청라운동역, 그다음에 방고개. 여기가 계산 오거리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 청라운동역, 서문시장, 동산병원, 또는 남산초등학교. 요 도로변을 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대로변을 끼고 있기 때문에 좀 땅이 좀 많이 비싼 땅덩어리에 저희가 이제 도시 재생 사업을 이제 하다 보니까 뭐 부지는 크진 않아요. 그래서 세대수가 1에 22세대로 저희가 일단 규정을 했고요. 25평형이 약 80세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34평이 142세대로 구성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환승역이 딱 세 군데가 있어요. 청라운동역, 바늘땅역, 명덕역. 명덕역은 1호선, 3호선, 2호선, 3호선, 1호선, 2호선. 딱 이렇게 환승역이 세 군데 있다 보니까 똑똑한 한 차라고 불릴 만큼 위치는 상당히 좋죠. 예. 그리고 여기가 이제 지금 현재 주차 대수가 지금 현재는 가구당 1.82대로 이렇게 저희가 맞춰놨는데 상가 그 건물을 보시면은 신남 내거리에서 바늘땅 방향으로 가는 이 지역에 보면 현재 언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관련 현재 여기에 이제 이상화 시인이라 해가지고 이 언덕이 있는데 이 언덕을 토목공사를 싹 밀어가지고 여기 상가가 들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아무래도 상권이 좀 많이 살겠죠. 그리고 여기가 현재 지금 이제 2편의 세상인데 여기 롯데캐슬이고요. 근데 저희 부지가 지하철 2호선 청라운동역 8번 출구에서 도보로 1분도 안 걸립니다. 5m 거리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거민들이 이용하시기 딱 좋게 그렇게 만들어 놨고요. 주거민들이 바로 상가를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도로가 이제 6m짜리 소도로를 만들어서 이제 중구청에다가 기부 체납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가 현재 지금 신남교회인데 교회가 좀 높이가 한 요 정도 돼요. 요 정도 되는데 여기 있는 저층이라도 방향이 북쪽, 남쪽, 여기가 남쪽이거든요. 여기가 남쪽이다 보니 일조권 일조권과 조망권이 보장을 하고 있다. 그럼 여기는 요게 정남향인데 두류 83타워까지가 지금 오픈이 되고요. 보이고 있고 앞산이 다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쪽이 서양이다 보니 햇빛이 비쳤을 때 요 일부 세대를 제외한 나머지는 직접적으로 햇빛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 일대가 좀 좋고요. 그 다음 여기가 이종 주거 지역인데 교회가 있다 보니까 여기 좀 지상철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아마 고층 빌딩이 못 들었을 것 같아요. 현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대쪽에는 고층 빌딩이 있어도 여기는 안 짓더라고요. 현재는 다이소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아마 지어도 이제 일방통로다 보니 고층 빌딩은 못 들어서 교통 환경 평가에 안 나와가지고 아마 작은 빌라 단지나 업무용 5층짜리 뭐 상가는 들어올지는 몰라도 그 큰 건물이 들어서지 않으니까 일단 조망권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전혀 없다. 그리고 환승역이다 보니까 재산권은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산 초등학교가 1순위 배정받는 곳이기 때문에 초등학교가 있는 이제 어머님들 신혼부부들 너무 좋다고 봅니다. 이 신발장을 반대편에도 할 수 있는데 반대편에 신발장을 안 였습니다. 왜냐하면 앉아서 신발을 신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 이거는 선택사항입니다.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근데 안 하신다면은 이런 식으로 타입이 나올 것 같고요. 예. 그다음 들어오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 중문입니다. 예. 이건 옵션이 아니고 중문은- 기본이죠. 예, 유상입니다. 아, 근데 유상입니까? 왜냐면은 난 입주할 때 또 새로운 디자인 나올 것 같으니까 그래 놨고요. 이제 안에 들어가 보시면은 예, 방 사이즈가 다른 방에 비해서는 한 이 정도가 더 넓습니다. 약 한 60cm가 더 넓습니다. 그래서 여섯도 보통 이 정도인데 저희는 방이 좀 많이 넓습니다. 이게 3B 장점입니다. 일단 에어컨 유상이고, 에어컨은 유상입니다. 예. 그리고 붙박이장 무상이네요. 예, 이건 무상이고요. 그다음 발코니 확장 부분 무상이고요. 나중에 분양 받거나 입주할 때 뒷돈 내는 거 전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 폴리싱 타일이 예. 이 미끄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면 이걸 해드리고요. 예. 아니면 이제 강마루를 해달라면 해드리는데 두 번째 옵션은 요겁니다. 이 경남 마너스에서 전 세대에 천연 대리석으로 조 부분까지 줘서 여기까지죠. 아트로. 예, 아트워를 천연 대리석으로 한다는데 이 견적이 일단 1,2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34평 기준에 네. 우리가 25평 기준에는 약 1,000만 원이 들어가는 걸로 돼 있고요. 지금. 그다음에 요거 네. 이제 요거 디자인 예. 요거 다 무상이고요. 예, 무상이고 주방 쪽으로 보시면은 요 디자인도 다 무상입니다. 다 우물중으로 해갖고. 예, 다 있는 것들. 무상이고요. 예, 요거 이제 등 포함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 가구 일체 다 무상입니다. 예. 냉장고 장하고 안에 내부 옵션까지. 그렇죠. 이런 거는 가전 제품은 유상인데 예. 그 외에 가구는 다 무상입니다. 그 가구가 아니고 지금 이게 무상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이거는 유상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냉장고, 가구만. 예, 냉장고장은 다 무상이죠. 예, 예. 예.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라믹 깡판이 이건데요. 주부님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여기에 이 여기를 요리하다가 튀었을 때 바로 닦아내기 쉽게끔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세라믹 깡판이 여기 약 공사 비용이 한 400만 원인데 이건 무상으로 저희가 제공합니다. 그 다음에 후드는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요. 요것도 당연히 들어가고요. 노출로드 해처도 무상이란 말이죠. 예예. 예. 그런데 이제 인덕션, 그다음에 인덕션. 식기세척기는 아직 저는 이제 듣기로는 유상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안 하게 되면은 장을 짜넣을 끼고 네. 여기는 쓰리고 예예. 가스레인지를 들어갈 끼고. 네. 그다음에 팬트리 공간을 네. 예, 이제 무상으로 저희가 제공을 하는데 이거 가구 포함입니다. 중문 포함이고요. 예. 너무 이 부분을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아, 샤시는 전부 다 한샘이네요. 네. 예. 여기가 이제 작은 방이고요. 작은 방 먼저 보시죠. 이게 지금 84 타입이잖아요, 그죠? 네, 84 타입입니다. 84 타입의 작은 방입니다. 작은 방에 붙박이장은 없고. 예, 없습니다. 예. 안방을 보시면은 안방이 엄청나게 크게 나와 있죠. 사실은 여기가 이 공간이 붙박이장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인데 예. 저희가 일단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젊은 분들이 침대를 2개씩 놓고 가족들이 다 자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일단 이렇게 저희가 디스플레이를 예, 그런 해놨는데 경우도 있죠. 다른 방에 비해서는 이 폭이 엄청나게 넓습니다. 한 이 정도는 더 넓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B의 장점이 그 베란다도 그렇고 거실도 그렇고 방도 그렇고 사이즈가 다 큼직큼직하게 나와 있습니다. 작은 건조대 무상일 거고. 여기가 이제 에어컨 실내기가 들어가고요. 실내기. 나중에 에어컨 실내기 그거다 보니 여기에 세탁기하고 건조기를 이쪽에 놓을 수도 있겠다라는 추측을 합니다. 네.
드레스룸에 들어가는 모든 가구는 다 무상인데요. 드레스룸에 아 파우더룸도 예 파우더룸. 예, 같이 예, 들어가 근데 있는 거고. 드레스룸에 있는 가구는 아마 다른 걸로 교체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3년 후니까 입주가 예. 그때쯤 더 좋은 가구가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는 폭이 이 넓은 게 좀 넓게 돼 있고요. 여기가 사실은 그 방화문이 들어가 있는 이거 이제 예. 피나 대피소인데 밑에 계단이 문이 뚫려가지고 밑에 계단을 내려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방화문을 해놔버리면은 12시간 이상을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도 활용을 해도 된다 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해놨고, 요즘 가정마다 개인 금고가 있으니까 가정용 금고를 그쪽 안에 방화문 안에 넣으면은 이중 구조로 안전장치가 돼 있으니까 좀 낫지 아, 않겠나 싶어서 연동문도 저기 유상이네요. 그쪽 중문은 예. 유상입니다. 예. 들어올 때 현관문하고 거기만 있습니다. 안방 화장실에는 저 응급 장치를 부를 수 있는 모든 버튼이 다 되어 있습니다. 커튼도 저기 보시면 모터가 달려 있어가지고 아 자동 로다 시스템으로 예, 자동 롤러 시스템인데 유상이잖아요. 아니 무상입니다. 아 예, 무상입니까? 무상인데 그 모든 것이 여기서 다 통제가 됩니다. 여기서 다 통제가 됩니다. 날씨, 뭐 KT 기반의 인터넷을 가지고 쓰기 때문에 커튼, 날씨, 주차 위치, 엘리베이터 호출, 네. 그다음에 교통 여건,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음성으로 전화 걸고 받기 다 됩니다. 예. 현관문 열어주는 것도 예, 기본 장착 다 돼 있죠. 그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예, 예. 그다음에 일괄 소등이 있고요. 예. 저희가 가격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예, 전세형, 그다음에 월세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전세형은 이제 제일 비싼 게 34평 기준으로 7억 4,600까지 있고요. 제일 싼 거는 7억 2,800 있는데, 자, 이 금액이 뭐냐면은 계약금을 내시고 그다음에 착공 들어가기 전에 잔압분 있습니다. 잔압분 내시고, 그다음에 이거는 PF 자금을 이렇게 해가지고 파이낸싱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해가지고 그 뭐 담보로 하는 대출이 아니라 사업성을 보고 대출하는 이제 PF 자금을 이렇게 해서 시행사가 이제 이거 시공사에게 건축 대금을 내는 거죠. 그러고 나서 입주할 때 돈을 내시면은 10년 동안 그냥 그대로 사시고, 여기는 제가 말씀 계속 드릴게요. 예. 예. 그래서 이건 이제 이 전세 분양입니다. 쉽게 말해서 올 전세 분양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 일대의 시세가 지금 현재 시세 그대로입니다. 이 현재 시세 그대로인데 그 현재 시세 그대로의 전세로 들어와가지고 10년 후에 10년 동안 거주하시고 그대로 서류만 이전해 가시라는 거죠. 10년 동안에 집값이 많이 뛸 것인데 그거는 차후 문제고, 예. 집값이 20억이든 30억이든 상관없이 그대로 명의전을 서류상으로 해주겠다. 예. 그런 뜻이고요. 월세형은 보증금에 월세를 내는 겁니다. 월세를 내는 겁니다. 예. 보증금에 월세를 내는데 저희는 지금 계약하시는 분들이 다 지금 현재 월세로 계약을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이제 계약을 이제 좀 좋은 층수, 좋은 호실수가 많이 나가다 보니 지금 당분간은 프로모션이 걸려서 월세를 10년간 면제해주는 프로모션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하시는 분들이 월세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굳이 7억 4천을 주고 들어갈 이유가 있겠느냐. 차라리 4억 7천을 주고 내가 들어가겠다. 그럼 이게 이제 전세가 되는 거죠. 물론 요것도 단점은 하나 있습니다. 이제 단점이 아니라 이제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은 이제 전세 자금이다 보니 2년마다 가격 조정은 좀 이루어지겠죠. 가격은
보증금에 대해서 전체 임대료에 대해서 물가 상승을 반영해 가지고 가격은 조정이 되겠지만은 그러나 월세가 없다라는 거. 그러면은 공통적으로 전세형이나 월세형이나 이 돈에 대한 안전장치는 돼 있느냐? 여기 보시면은 월 5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월 납입금, 임대보증료가 무슨 말이냐면은 서울보증보험을 끊어서 그 주택보증공사에다가 넣어야 됩니다. 이게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넣게 돼 있어요. 그 비용을 시행사가 70%, 그 다음에 임차인이 30%를 내는 부담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250, 300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이 한 4억짜리 봤을 때. 그래서 층수 금액 상관없이 그냥 가구당 5만 원만 내시면은 이 돈은 보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객분들이 그 계약이 전세형과 월세형으로 두 부류 중에서 거의 대부분의 계약이 다 월세형으로 나옵니다. 왜 월세형으로 나오냐면 일단은 보증금액 월세인데 이 월세가 지금 현재 프로모션에 걸려가지고 10년간 월세를 받지는 않습니다. 결론은 이 전세 이제 금액으로. 전세 금액으로 10년간 그냥 거주하시다가 그 이제 10년 후에 분양가 대비해 가지고 감정을 넣어서 그 감정가의 80%로 분양을 받는다는 것이죠. 전세금으로 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프로모션이다. 네네네. 그래서 아마 그 월 부담이 좀 적다라는 거죠. 그리고 원래는 이제 전세 금액으로 넣고 월세 일부를 납입을 하게끔 계획을 잡아놨었는데 네네. 현재 이제 프로모션 개념으로 바뀌었는 게 전세 금액만 넣고 네. 10년 동안 거주를 할 수 있으면서 이제 향후에 나머지 잔금을 넣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프로모션.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고객분들이 돈이 예를 들어서 4억 7천인데 그분이 한 1억이 모자르세요. 3억 7천밖에 없으세요. 예. 근데 요 층에 물건은 너무 마음에 드는데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럼 입주할 때 1억에 대한 거를 돈이 부족한 거는 월세로. 주택 보증서 담보 대출로 예. 전환을 해가지고 3% 초반대의 금리로 전환해서 이자만 내시고 받으시면 되죠. 근데 이거는 분명히 시행사에서 PF 자금으로 일으킨 대출이기 때문에 들어오시는 계약자 이름으로 대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금액만큼은 그냥 이자만 내시면 되는 거죠. 회사에서 PF로 일으켰는 자금이기 때문에 네네. 일반인들은 그에 대해서 이자만 내는 걸로. 이자만 내시면 되는데 그 개별적으로. 이자가 3% 초반이다. 그러면 일반 아파트는 원금과 이자를 같이 내는 원리금 변동 방식인데 이거는 이자만 내시면 되고 또 중간에 여유 자금이 생기면은 그것도 그 돈을 내셔버리면은 뭐 위약금도 없고 얼마든지 은행 이자는 줄일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죠. 금리는 지금 적용되는 금리를 적용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고정금리로. 3% 변동금리인데 변동금리 폭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PF 자금 일으킬 때 미리 그 금액으로 이제 금리를 정해놨기 때문에 아마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저희는 듣기로는 3.1%에서 3.5% 사이라고 얘기하는데 일단 프리펜을 할 때 한 2억 대출 받으면은 월 이자가 3.5% 계산했을 때 한 57만 정도 나오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고객님들에게 이제 브리핑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계약을 하신 날짜에 가입한 날짜에서 이제 한 달 이내에 돈을 다 내셨는데 아무래도 좀 돈 사정이 좀 어려워서 고객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계약이 취소가 됐을 때 원금은 100% 돌려주는 걸로 고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뉴스에서 나왔는 프로모션 개념의 한 일부분이네요. 네. 그래서 아마 계약자들이 손해 보는 거는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계약자들이 그 다 대부분 이제 이건 민간 임대 특별법이라는 법에 적용해서 생긴 상품이기 때문에 아마 계약자한테 많이 유리한 상품으로 이제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년마다 계약이 갱신됩니다. 근데 저희는 최초 계약할 때 10년간 계속 거주가 갈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권리를 생기는 거죠. 그 다음 PF 자금을 일으키니까 당연히 중도금도 없고 이자도 없겠죠. 그 다음에
임대 아파트니까 청약 제한이 없습니다. 거의 가구세도 들어가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전 국민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거는 이제 저 자녀들 한테 이제 상속이나 그 이제 그런 용도로도 계약금을 그런 식으로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 또한 대출이 현재는 이제 전세 담보 대출이 아니라 전세 보증서 담보 대출이다 보니 이자가 좀 저금리가 되고, 그다음 시세 대비해서 최고 90%.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는 한 60%인데 워낙 큰 이제 좀 낮게 금액을 책정하다 보니 대출에는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전매 제한이 없다는 얘기는 요즘에 일반 아파트가 피가 붙어서 경기 좋을 때는 피가 붙었을 때는 실거래가에 의해 가지고 신고가 들어갔는데 거기서 또 세금도 냈고 그랬는데, 임대 아파트다 보니까 전매를 했을 때 피에 대한 세금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얼마든지 전매 무제한, 1억 아니라 무제한이니까 다 좋다라는 거고요. 임대 보증금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서울 보증보험에다가 보증서를 끊어서 그 주택 허브에다가 이제 납부를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안전 보장은 너무 잘 돼 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전전세. 내가 계약을 했지만 어디 저 지방을 가서 살아야 되는데 월세를 주든 전세를 주든 전전세를 줄 수 있다라는 거. 그게 가장 큰 혜택이고요. 그다음에 자금 부담이 너무 없습니다. 초기 자본만 계약금만 있으면은 25평짜리 같은 제일 낮은 거 33층, 4층짜리는 계약금 3,500만 있으면 입주 때까지 가니까요. 그 입주 때 자부담이 입주금이 180만 원입니다. 그러면 3,680만 원만 있으면은 새 아파트에 들어가서 입주할 수 있고, 그럼 월세가 좀 비싸지 않느냐. 월세는 이자로 계산하니까 지금 월세 없고 이자로 계산하니까 이자가 한 87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꼭 주변에 아파트가 24평짜리 기준 했을 때 남산동 황실 아파트가 35년 된 아파트가 보증금 2천에 월 120 정도 하니 거기에 비하면 시세가 많이 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자금 부담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임대 아파트다 보니 모든 세금이 없다라는 거죠. 취등세는 물론이고 종합소득세에다가 뭐 한간에 어떤 분은 뭐 의료보험 수가도 적용 안 받는다 하지만 그건 아닌 것 같고, 일단은 세금 면에서는 부담이 없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